네, 선생님. 어제 이광기의 자본주의 학교, 이광기 아트테크를 아파트 화실에서 봤어요. 별로 기대는 안 했지만 역시 그 좀 수박 겉핥기.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해야 되지? 만약에 미술 투자를 공부하러 딱 갔을 때 1시간 강의가 있다면 딱 5분 듣고 끝난 듯한 느낌.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그래서 우리 아미고님들 그리고 이광기의 아트테크 KBS 2방송 자본주의 학교를 다 보고 나서 뭔가 아쉽다. 이거 뭐냐? 라고 하실 분들이 많을 거예요. 물론 그런 개념도 없겠지만 이게 도대체 저 방송이 뭐가 부족한 건지도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영상의 제목은 KBS 2 자본주의 학교 이광기의 아트테크 리뷰 영상 해가지고 제목으로 올리려고 그러는데 지금 몇 분이나 될지 모르겠는데 어제는 이제 요거는 제가 이제 차에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차에 가지고 다니면서 이렇게 틈새 시간에 딱 한 가지 색만 쓰면 되니까 틈새 시간에 하는 그림으로 아주 좋아요. 고호 그림이. 자, 그래서 어제 나온 것 중에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은 빼고 어제 이제 좀 재미있었던 게 주식으로 75% 까먹은 어떤 사람하고 어떤 남자, 그 다음에 코인으로 도지코인으로 또 왕창 까먹은 어떤 여자 두 사람이 이제 좀 질리는 스타일로 나오고 여기는 좀 신중한 스타일로 나오고 이렇게 그래서 뭐 그런 구성은 아주 좋았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자, 들어가 볼게요. 자, 어제 나왔던 것 중에 3S가 있어요. 3S. 그게 이제 좀 제가 이야기하기 좋은 순서대로 보자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구도를 좀 적어놨는데 여기다가 적을게요. 자, 일단 시그니처가 있었어요. 시그니처 스토리 시리즈가 있어요. 잘 보이죠? 네. 불안하다. 이거 내려놔야지. 잠깐만. 시그니처 스토리 시리즈인데 시그니처는 이제 SIGN에서 나온 거잖아요. N. 그러니까 뭔가 그 사람의 그래서 이 시그니처 그 뭐냐면은 3S가 있는데 저는 여기에 3C가 바탕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 얘기는 3C가 3S를 깔아줘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3C와 3S를 뭐가 또 깔아줘야 돼요? 3H가 깔아줘야 돼. 근데 이제 그 짧은 시간에 좀 이게 좀 철학적인 부분까지 넘어가야 됐다 보니까 요거 3C하고 3H를 말하기가 좀 어려웠겠죠?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자본주의 학교인데 방송이 자본주의 학교인데 돈 버는 얘기만 좀 많고 그 화가에게 돈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안 나오죠. 자, 시리즈라는 건 뭐예요? 시리즈. 제가 저는 화가로서 수많은 화가들을 만나봤어요. 그러면 술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는 말이야 다음 시리즈 이렇게 한번 해보고 싶어. 뭘 어떤 재료를 써가지고 뭐 어떻게 해가지고 말이야 어떻게 하고 싶어. 즉 자기의 다음 시리즈를 구상하지 않은 화가는 단 한 명도 없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물론 제가 주로 만났던 화가들은 서울대 홍대 출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프로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근데 아니 프로가 안 되려고 하는 화가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프로가 되고자 하는 사람 중에서 화가 중에서 3S를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화가가 신경 쓰고 있는 것만 나온 거예요, TV에. 그러니까 얼마나 수박 겉핥기냐고요. 막 일부러 스토리를 만드는 사람도 있고. 자, 그럼 제가 자본주의 학교에서 이게 뭐가 문제냐? 시리즈가 나오려면 여러 가지 아이디어도 필요하지만 뭐가 필요해요? 재료비가 필요합니다. 재료비.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이 없는 화가는 시리즈가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전시회가 다행히 성공해서 잘 팔렸어. 그러면 성공 확률이 높죠. 왜? 그 돈으로 계속 돌려가면서 그 다음 시리즈가 나오니까. 근데 되게 확률이 낮겠죠. 첫 번째 전시에 성공한다는 게. 특히 그 첫 번째 전시라는 건 자기 컨셉과 캐릭터 딱 나오네. 자, 컨셉과 캐릭터. 제가 이걸 영어로 다 그 스펠링을 찾아놨는데 다른 건 제가 가끔 썼던 단어인데 시리즈가 나는 되게 낯설었어요. SERIESY 이 시리즈. 요거가 시리즈 스펠링이 저거였어? 되게 낯설더라고요. 안 써가지고. 스펠링을 각자 찾아보시고요. 자, 기본적으로 요게 나와야 되거든요. 요거 세 개가. 컨셉에서 뭐가 나오느냐? 컨셉에서 시그니처하고 스토리가 파생이 되는 거예요. 작품 컨셉에서. 그 다음에 그 캐릭터라는 건 그 작가의 개성 같은 거잖아요. 이 캐릭터가 없이 정말 버트런드 러셀이 이 얘기는 마지막에 합시다. 마지막에. 러셀. 종합적으로 제가 버트런드 러셀에 제가 예전에 강의할 때 자주 썼던 말인데 매슬로우의 삶의 8단계 피라미드 8단계 강의할 때 제가 꼭 써먹는 말이 버트런드 러셀의 명언이에요. 그 마지막에 얘기해요. 자, 캐릭터가 없이 이거 스토리 불가능합니다. 이거 시그니처도 불가능합니다. 이게 서로 연결돼 있어 이렇게 컨셉과 캐릭터가. 그런데 그게 캐피탈이 없이 시리즈가 불가능해요. 캐피탈이 없이 시리즈가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미고님들이 저에게 주는 캐피탈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시리즈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 화양연화니 뭐니 계속해서 작업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캐피탈이 없이 불가능하다. 캐피탈이 있어야 화실도 구하고 시간이 나고 돈이 있어야 시간이 나고 공간이 생기죠. 돈이 없으면은 저 시간과 공간을 구하기 위해서 노동을 제가 해봤잖아요. 노동하니까 에너지가 다 빠져나가서 그림 그릴 에너지가 안 남아있네. 그거 20대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일주일 정도 건축 노동하고 오면 또 일주일을 쉬어야 돼요. 그럼 어느덧 돈이 떨어져. 그러니까 한 달에 30일이면 그림 그릴 수 있는 시간이 한 3, 4일밖에 안 나와. 이게 건축 노동을 통해서 이 화실 월세 내고 밥값 내고 뭐 생활비를 해버리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면 시간이 더 많이 날 것 같은데 그거는 수학적인 계산이죠. 그 마지막에 3H에서 그 답이 나옵니다. 3H에서. 자, 3H가 뭐냐면은 자, 스토리하고 캐릭터가 있는데 그러면 아무 스토리나 쓰면 되나요? 아무 스토리나? 그 소나리처럼 남의 등이나 쳐먹고 쉽게 돈이나 빼돌리려고 그러고 남의 험담해서 말이야 남의 인생 망치려고 그러고 그런 어떤 그 사이코 스토리? 그럼 그 사람이 세계적인 작가가 돼요?
휴머니즘이 있어야 됩니다. 모든 인문학에서 미술도 인문학이에요. 모든 인문학에서 휴머니즘이라는 그 바탕이 빠져버리면 잠깐 주목받을 수는 있으나 결국에는 죽는다, 간다. 그 아예 인정을 못 받게 되는 것이죠. 간다. 소나리가 갈 시간이 됐습니다. 조사 받았나 모르겠네. 휴머니즘 3H. 자, 그런데 그러니까 이 휴머니즘이 어떤 컨셉이든 스토리나 그 사람의 캐릭터 자체가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어제 방송에서 도도새를 그리는 젊은 작가가 나와가지고 이제 완전히 솔드 아웃되고 그림값이 5배, 10배가 오르고 1년 만에 이름 생각 안 나는데 도도새 작가가 나와요. 근데 여러분, 도도새의 컨셉은 그게 하나의 이제 그거는 컨셉이라고 하기엔 좀 약해요. 그거는 그런 걸 컨셉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미술에서. 도도새 정도 가지고 도도새를 보고 내가 스토리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도새를 보면서 우리 편하게 살려고 하면 우리 인간의 생각이 났고, 그래서 도도새를 의인화시켜서 이렇게 그림을 시작했다. 그냥 스토리야. 컨셉이 아니야. 컨셉이라고 보기 좀 약해요. 스토리인데, 여러분, 도도새 스토리는 제가 언제 이거를 책에다 썼냐면 2010년 말고 한 2012년쯤에 원고를 쓰면서 인간은 도도새와 같다라는 그 한 페이지짜리 글이 있어요. 그게 두뇌 사용 설명서라는 책에 보면 나옵니다. 저는 그 도도새가 인간이구나, 인공지능 시대에 인간이 도도새가 될 가능성이 많겠구나 하면서 한 페이지짜리 글을 써요. 도도섬에 도도라는 새가 있었는데, 그러면서 그걸 이제 의인화 시켜가지고 이렇게. 그러니까 그 무슨 얘기냐? 그 그림은 예쁘고 개성이 있어요. 근데 그 도도새를 인간화한다는 건 뭐냐면은 제가 쓴 책의 한 페이지에 불과해요. 제가 쓴 책의 한 페이지 스토리에 불과하다고요. 그런 걸 컨셉이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자, 컨셉보다 더 큰 게 있어요. 컨셉보다 더 큰 게 휴머니즘하고도 좀 통하는 건데 3S 중에서 굉장히 압도적인 어떤 세계적인 화가에게 반드시, 아니 꼭 없어도 세계적이 되기도 하는데 과거에는, 근데 지금 이 시대, 이렇게 경쟁이 많은 시대에 이게 없이 세계적인 작가가 되기가 어렵다. 그게 뭐냐? 아비투스랍니다. 아비투스. H로 시작하자. 3H. 부르디유의 개념인데, 제가 이 부르디유라는 학자도 좋아하고, 후기 구조주의. 그러니까 사람은 그 자기의 그 클래스에 맞게 생각하고 클래스에 맞게 행동을 하기 때문에 절대 이게 로또 복권에 돈을 갖다 줘도 이 사람은 상류층으로 올라갈 수가 없다. 왜? 클래스가 가난하기 때문에. 이 마인드가 안 된다. 뭐 그런 아비투스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 아비투스, 그러니까 제가 추구하고자 하는 선보는 게 유토피아는 뭐냐면은, 선유는 아비투스를 한번 뭔가 개조시켜 보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아비투스. 그래서 제가 상표 등록만 거의 한 3천만 원어치 해놨잖아요. 그거 등록비만, 그러니까 출연료만. 등록비가 좀 더 비싸요. 그래서 아무튼 대략 한 상표 등록 출원 등록비에만 한 5천만 원을 쓴 것 같은데, 나중에 제가 하고 싶은 사업들이 있어서 그 중에 제가 이제 재난계 난민들에게 뭔가 이렇게 어떤 휴머니즘 사업을 할 때 브랜드를 뭐로 할까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그 3살짜리 크루디라고 해안가에서 시체로 발견된 어린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런 비극을 한번, 제 휴머니즘이죠. 제 휴머니즘인데, 저런 비극을 또 계속 반복이 될 텐데, 저 비극을 막을 수는 없는데
뒤처리. 그때 우리 제주도에서 난민 막 이런 문제 있을 때 뭔가 좀 더 국가에서 해줄 수 없는 좀 민간 차원에서의 뭔가 하려면은, 그리고 이거는 또 아비투스의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은 쿠르디하고 부르디웨를 결합을 하자. 그래서 크루디웨라는 네 글자의 상표를 등록했어요. 아마 등록했는지 출원 상태인지 정확히 모르겠는데 크루디웨. 그만큼 제가 아비투스에 대해서, 이 부르디웨의 아비투스에 대해서, 이거는 선보는 게 유토피아에 있어서 아비투스 개념이 바뀌어야 된다. 인류 전체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 아비투스 개념을 마지막까지, 이게 이제 그 계급제, 왕, 귀족, 노예, 이게 카스트 제도처럼 이렇게 있는 것이 지금 어떻게 돼 있다고요? 자본화돼 있단 말이에요. 아비투스의 자본화가 돼 있는데, 아비투스의 자본화돼 있는 것을 제가 그림본이 기축통화, 차후에 그 달러 이후에 전세계 기축통화를 그림을 본위로 하게 하고, 그 그림 본위의 또 본위를 제 그림으로 함으로써 현재 자본화되어 있는 이 아비투스를 한번 개조 내지는 개선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제가 아비투스 개념에 대해서는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데 이 아비투스는 이제 그런 학술적인 의미고, 근데 이 아비투스라는 책이 나왔어요. 상류층 부자가 되려면 아비투스부터 바꿔라. 근데 바꾸기가 쉽지는 않다. 이제 그런 아비투스라는 책입니다. 읽어보진 않았는데 뭐 너무 뻔한 얘기라서 이게 읽어보진 않았는데, 그러니까 시크릿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책이에요, 아비투스가. 그 론다본인가? 그 시크릿은 그 무게감은 아비투스라는 이 한마디에 한 100분의 1도 안 돼요. 진짜 제가 우리 아미고님들한테 계속해서 그동안 얘기했던 게 뭐냐면 아비투스를 바꾸라는 거였어요. 아비투스를 바꾸라. 내 계좌에 현재 1조가 있다고 생각을 해라. 이런 얘기 제가 많이 했거든요. 아비투스를 바꾸라는 거. 아비투스를 바꿔야만이 잠재의식하고 모든 이끌림의 법칙이 다 일어나요. 아비투스를 안 바꾸면 안 일어납니다. 안 일어나요. 이게 아비투스입니다. 근데 그 화가에게 예술가의 탄생이란, 제가 예전에 예술가의 탄생이라는 책의 서문을 읽어준 적이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어떤 화가가 자기가 현재 살고 있는 그 시대에 아비투스의 개조 또는 아비투스를 내가 어떻게 좀 만져보고 싶다. 이거를 좀 더 뭔가 예술가로서 이 세상에 아비투스가 왜 이러냐, 이런 생각을 갖지 않는다면 예술가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그 예술가의 탄생이라는 책 서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아비투스를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예술가가 아니에요. 그 아비투스에서 컨셉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그 아비투스와 휴머니즘을 바탕으로 컨셉이 나와야지만 시그니처하고 스토리가 가능한 거예요. 이게 바탕에 깔려 있는 거예요. 3H가 아비투스와 휴머니즘이. 우리 일란쌤 계속 얘기했던 거, 휴머니즘. 인격을 공부를 하고 인문학을 공부하고 먼저 너가 인격을 완성해야 결국 그림으로 간다. 일란 선생님 계속 강조했던 부분이죠. 인문학은 아비투스예요. 인격 도약을 해라. 휴머니즘이죠. 그런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역의 율법에서 경영이치, 수류부채, 전이모사 등등등을 사역이 뭐라 그러냐? 고와 품록, 사역의 율법 이렇게 검색해보면 쭉 나옵니다. 사역이 뭐라 그러냐? 6가지 그림을 잘 그리게 되는 법칙 중에서
5가지는 교육이 가능한데 딱 한 가지가 교육이 안 되더라 이 말이야. 타고나야 되더라. 딱 한 가지가. 그게 기운생동입니다. 기운생동은 교육이 안 되더라. 사회교육법에서 결론적으로. 그 기운이 뭐예요? 기운이. 예술가에게 숨길 수 없는 충동 같은 게 있어요. 기운생동. 기. 그게 이겁니다. 딱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하이예요. 하이. 하이라는 영어 단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 일단 고귀하다는 뜻도 있어요. 즉 예술가는 그만큼 자기 그 자존감, 자존심이 뭐 신 다음이어야 돼. 나는 신하고 직접 소통해. 뭐 이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의 예술가의 그 뭐 대천사장이고 뭐고 필요 없어. 그 정도의 어떤 하이가 있어야 돼. 하이. 예술가의 그런 게. 근데 이 하이에는 뭐가 있죠? 마약에 취해 있는 거, 도취되어 있는 거, 의식이 고양되어 있는 거, 제정신이 아닌 거 한마디로. 예술적인 충동, 압도적인 사랑 같은 거, 사랑의 호르몬, 막 뻥 맞은 거, 이게 하이예요. 자, 이 하이가 없다면 일단 뭐예요? 이 캐릭터가 불가능합니다. 이 캐릭터가 있다고 하더라도 발현이 안 돼요. 무슨 얘기냐? 들키질 않아요. 노출이 안 됩니다. 이게 없으면, 하이가 없으면. 아니 이게 하이가 없는데 어떻게 스토리하고 시그니처가. 하이는 에너지예요. 하이가 있어야만 시리즈가 나오는 거예요. 즉 제가 지금 이 9개 그 그림 투자에 있어서 어떤 화가의 그림을 살 것인가에서 자본주의 학교에서 위에 딱 3개만 얘기해 줬는데 이거 3개는 이거 3개 없이 불가능하고 요거 6개는 이거 3개 없이 불가능해요. 피라미드 기본을 제가 알려드리는 거예요. 피라미드 기본을. 그러니까 이 하이라는 것만으로도 또 어려운 게 하이들 많아요. 또라이들. 화가 또라이들. 뭐 아무것도 없어. 근데 하이만 있어. 하이만 있는 또라이들도 꽤 있어. 골치 아파요. 아주 그냥. 아주 골치 아픈데. 하이만 있어서도 안 되고 아비투스하고 휴머니즘이 같이 있어야 돼요. 이거 3개가 같이 있어야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드디어 버트런드 러셀 얘기가 나올 때가 됐습니다. 자, 우리가 10대, 20대 때 이제 연인들이 사랑에 빠졌을 때 뭐 제가 좀 약간 아재지만 저도 길거리에서 지하철에서 키스하는 연인들을 본 적이 있고 버스에서 아주 딥키스 막 해요. 주변에 별로 신경 안 쓰죠. 그 10대 지금 제가 하이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술가에게 하이, 그림과의 그 사랑에 빠지는 것 자체는 그러니까 우리가 화가들이 작업복만 입고 다니는 게 막 물감 묻혀가지고 지금 무슨 얘기, 하이 상태인 거야. 사람을 만나도 어디 가도 지금 머릿속에 그림 생각만 있어. 그녀 생각만 있는 거야. 그녀를 사랑할 때하고 지금 예술을 완성해야 되는 그 욕구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게 하이 상태죠. 그리고 또 하나의 하이가 있어요. 약간 이 하이는 뭐랄까 캐릭터적인 하이라고 볼 수 있는데 휴머니즘적인 하이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엄마들이 배고픈 애들한테 이렇게 가슴 젖을 물릴 때 저는 제가 어렸을 때 못 봤겠죠. 우리 작은 엄마가 저랑 같이 어디 고향에 가는데 그때 이제 지금 간호사를 하고 있는 혜은이라는 애가 있을 거예요. 혜은일 거봐. 제가 사촌 여동생이 한 5명 되는데
5명이 아니라 7명. 7명이구나. 또 있어가지고 혜은이한테 젖을 물리는 걸 봤는데 아주 복잡한 그 시외버스 안에서 애한테 젖을 딱 물려요. 가슴이 위에서 훤히 보이죠. 가슴이 이렇게 노출이 되죠. 가슴이. 근데 그 엄마가 그 애한테 젖을 먹이면서 어머 어떻게 나 가슴 노출됐어 막 이런 생각 할 것 같아? 그런 거 안 해요. 약간 하겠지. 약간 스쳐는 지나가겠지. 그게 뭐예요? 압도적인 사랑, 로맨스, 길거리 키스, 로맨스. 제가 알던 어떤 여자분은 자기는 그 격정에 못 이겨서 길거리에서 섹스까지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인사동에서 길거리에서 그 뜨거운 로맨스 때문에. 뭐 들켰을 수도 있는데 몰래 숨어서 보죠. 그거 막 호루라기 불겠어요?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이가 없으면 자연스럽게 그 압도적인 사랑이라든가 그 호르몬, 그 격정 로맨스가 없으면 에너지가 약해요. 에너지가 약해. 그 이후 이게 안 돼. 기운생동이 약하단 얘기지. 기운생동. 사역의 율법에서. 그게 있어야지. 그 다음에 이제 버트런드 러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맨스 없이는 스타일이 안 생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맨스 없이는 스타일이 안 생긴다. 로맨스. 제 예전에 나 저기 버트런드 러셀 한번 고리들 TV에 찾아가지고 아무튼 옛날 그 제 메슬로우의 인생 그 8단계 하고 에릭 에릭슨의 또 8단계가 있어요. 그걸 같이 강의한 게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가 이 얘기를 꼭 합니다. 로맨스 없이는 스타일을 완성할 수 없다. 스타일이 뭐예요? 컨셉, 캐릭터, 시그니처, 스토리, 시리즈, 이걸 전부 스타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5가지를. 캐피탈 빼고. 물론 캐피탈이 있어야 또 스타일이 돼. 이렇게 옷의 스타일이 좀 나올 수가 있는데, 어쨌건 간에 이 6가지가 스타일이에요. 이 6가지가. 버트런드 러셀이 말했다. 근데 이 6가지는 뭐가 근본이 된다고요? 로맨스, 이거, 하이. 예술가적인 하이가 없이는 이거 6개가 안 생겨요. 안 돼. 그 예술가에게 과연 하이가 있느냐 없느냐를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봐야죠. 어떻게 그 고난을 겪으면서도 그림을 포기하지 않는가라는 것을 봐야죠. 그게 하이입니다. 하이. 자, 커피 다 먹고 이제 마무리. 자, 버트런드 러셀이 예전에 우리 고리들 TV 제 강의 안 들으셨던 분들 많을 것 같으니까 마지막에 인생의 모든 완성 단계를 버트런드 러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맨스 없이는 스타일을 만들 수가 없고 스타일 없이 뷰티에 이를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름다움에 이를 수가 없다. 즉 최종적인 단계를 뷰티라고 말합니다. 러셀이. 자, 뷰티는 어떤 단계예요? 이거 9가지가 다 있는 게 뷰티의 단계입니다. 스타일은 이거 5가지 정도가 스타일이다 그래요. 자, 하이가 없이 로맨스 없이 스타일을 만들 수가 없어. 그리고 하이가 있어야 캐피탈도 따라와. 솔직히 열정이 없는 놈한테 누가 투자를 하냐고요. 그러니까 이 6가지가 스타일이에요. 스타일의 근본은 하이예요. 로맨스가 있어야 돼요. 그거는 글쎄 그림만 보고 아는 사람도 있어. 그림만 보고 이 사람 에너지가 대단하다. 투자해야지. 막 그러니까 제 그림 보면은 막 그 다우저하고 이렇게 그 엘로드로 제 그림 체크하면 막 뱅글뱅글 돌아버려. 에너지가 너무 세가지고 제 그림.
그래가지고 한 몇 년 전에도 제 그림을 길을 체크해 보면은 뭐 세잔, 피카소 미술 교과서에 나온 그림들하고 에너지가 똑같았어요. 몇 년 전에 제 그림의 그 기측정가들이 측정을 해보면 하이가 없이는 이게 안 된다. 자, 그럼 지금 제 그림의 에너지는 어느 정도 성장을 했을 것 같아요? 이미 세계적인 명화들을 뛰어넘었다고 저는 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에 러셀의 그 명언, 스타일 없이는 뷰티에 이를 수 없다. 뷰티는 휴머니즘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거기에 그걸 아름다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뷰티. 그리고 그 아름다움은 새로운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아름다움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약간 뭔가 진보 진화라기보다는 과거의 것과 다른 아비투스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비투스. 그래서 3H 없이 3C가 있을 수 없고 3C가 없이 3S가 나오질 않아요. 나와도 허접한 게 나온다는 얘기지. 나와도 허접한 게 나와. 이 아비투스라는 건 그만큼 그 사람의 인문학적인 소양이 필요한 겁니다. 과학, 철학, 인문학, 예술 다 공부를 함으로써 완성되는 게 이 아비투스거든요. 우리가 가난한 농부나 가난한 노동자의 아들로 태어나서 막 몇 대째 명문가의 그 아비투스로 향하는 그 길이, 그 아비투스를 자기 것으로 만드는, 우리가 영화 보면 정말 많이 나오잖아요. 그 톨킨이라는 그 반지의 제왕 쓴 톨킨 스토리 보면은 가난한 고아가 그 아비투스에 이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명문가로 입양이 되잖아요. 미켈란젤로가 어떻게 됐어요? 미켈란젤로 정원사였잖아요. 부잣집 정원사 하다가 학교에 집어넣어주잖아, 미켈란젤로. 그러니까 한 생에 우리가요, 보통 어떤 자녀가 큰 인물은 3대 만에 나온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아비투스는 정말 힘든 거예요. 3대가 걸려요, 실은. 내 자식을 정말 훌륭한 아비투스를 갖게 한다라는 게 내 아들을 교육시켜야 돼요. 그 아들이 그 손자, 할아버지가 또 교육이 아니라 뭔가 이걸 자기가, 아비투스에는요, 교육이 안 돼요. 보여줘야 돼요. 자기 자신이 그 세계관을 살고 있다는 걸 보여줘야만이 그것을, 아비투스는 무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전달되는 거예요. 교육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삶을 살고 있어야 돼요. 우리 아버지하고 할아버지가. 그래야 그 손자가 그 아비투스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3대가 걸려요. 그런데 당대의 이 아비투스를 세계 최고로 만들어야 돼. 얼마나 공부를 하면서 또 얼마나 자기 무의식을 또 갈고 닦으면서 또 그 한 캐릭터가 성장을 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그 아비투스가 갖춰진 사람들과의 그 생활을 해야 되냐고요. 당대에 그걸 극복을 하려면. 이 정도면 좀 이해를 하셨으리라 보고, 어쨌든 간에 이 이론은 3C까지는 사람들이 알아요. 3S는 뭐 누구나 아는 거고 모든 미술 투자들이 아는 거예요. 3C 하면은 이제 1시간짜리 그 미술 투자 수업 중에서 한 15분 정도 지나면 3C가 나와요. 근데 3H는 미술 투자 공부를 한 30년 해야 돼. 그러면 그때 이 3H가 보여. 결국에는 하이하고 휴머니즘하고 아비투스가 모든 걸 결정하는구나. 그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